IT의 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식시장도 다시 또 반등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재미없던 IT주들이 다시 반등하는 시간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은 색다른 핸드셋 관련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 폴더블 폰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자,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최근에 뉴스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요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라마 제작사 그리고 영화 제작사 쪽으로 한번 좋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제 뉴스가 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영화 산업이 워낙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150억 넘는 영화에 대해서는 제작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요. 소비 쿠폰을 또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영화 관람하면 관람료 일부를 캐시백으로 받는 이런 방안들이 좀 검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영화 제작 산업 쪽으로 주목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7월 28일 개봉 예정인 덱스터, 그리고 이제 류승환 외유내강 공동 제작하고 있는 모가디슈, 큰 흥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양빵으로 먹는 겁니다. 제작비 지원받고 관람객들도 이제 캐시백을 받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월에 개봉하는 블랙 위도우 영화 있거든요. 이런 쪽 보고 관객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시 폴더블 쪽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나온 지 좀 됐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생각보다 수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폴더블 폰이 나왔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70만 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올해는 한 840만 대. 그리고 22년은 1,500만 대. 그리고 23년은 3,400만 대.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죠. 21년하고 22년에 이제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이 폴더블을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3년은 애플이 폴더블 모델을 내놓을 거라는 가정하에 이런 수치들이 나온 거고요. 앞으로 이제 폴더블의 대중화의 기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요, CPI라는 소재를 썼습니다. 갤럭시 폴드. 자, 1세대 폴더블 폰은요, CPI라는 소재를 썼습니다. 기존의 폴리이미드라는 소재는 약간 노란색을 띠죠, 노란색. 그런데 이 노란색을 없애서 투명하게 만든 컬러리스 PI라는 소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갤럭시 폴드 첫 번째 모델이 나왔었고요. 작년부터는 UTG, 울트라 씬 글라스, 그러니까 UTG라는 소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리를 굉장히 얇게 가공한 거고요. 필름 소재보다는 유리 소재 쪽으로, 지금 폴더블 폰을 내놓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UTG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나올 것들이 G 플립 2 클램쉘 모델이죠. 조개 껍데기처럼 아래 위로 접는 거, 그리고 책처럼 양쪽으로 접는 폴드 모델 3가 나오는 건데요. 450만 대, 250만 대, 이 정도 해서 한 총 700만 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요, 전작 대비 한 20% 정도 저렴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가 절감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원가 절감이 가능한 이유와 그리고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CPI 소재는 이제 끝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CPI하고 UTG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PI 같은 경우는 필름이다 보니까 두께가 얇습니다. 그리고 내구성이 강한 편입니다. 여러 번 몇만 번 접었다가 폈다 해도 아무래도 좀 잘 견디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투과율이 낮아요. 비투과율이. 투과율이 낮고 신미성이 좀 떨어지죠.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률 반경이라고 그러죠. 공률 반경. 공률 반경이 한 1R. R이 뭐냐면 공률 값인데 이게 1mm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률 반경이. 그리고 UTG 같은 경우는 두께에서는 약간 약점이 있습니다. 두께가 좀 약간 두꺼운 편인데 내구성도 조금
CPI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투과율이 굉장히 좋죠. 아무래도 필름보다는 유리가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신미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CPI하고 UTG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펜이에요. 펜, 스타일러스 펜. 이게 이제 갤럭시 노트에 쓰는 건데 이제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 CPI 같은 경우는 펜을 못 씁니다. 이게 왜냐면 필름이 눌려져 버리기 때문에 잘 못 쓰는 건데요. UTG는 펜을 쓸 수 있어요. 펜을 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곡률 반경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UTG가 곡률 반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폴더블이 이렇게 기기를 접잖아요. 그럼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살짝 떠 있습니다. 가운데가. 여기는 이제 힌지 가지고 이렇게 보완을 하는 건데요. 약간 떠 있는 이게 R 값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UTG 같은 경우는 R 값이 1.5R 이 정도가 이제 한계였는데요. 올해는 1R 값까지 떨어지고요. 내년에는 0.5R 모델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곡률 반경 면에서는 CPI를 이제 넘어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관련주들을 또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네. CPI 관련주는요. 코롱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스미토모. UTG 같은 경우는 도우 인시스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비상장이에요. 비상장. 도우 인시스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인수됐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회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UTI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힌지 업체들입니다. 힌지 업체. 이 힌지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이 힌지 쪽에서는 외장 힌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외장 힌지는 KH-바텍. 이거는 이제 경첩이에요. 이렇게 여러 번 접었다가 이렇게 해도 안 망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외장 힌지는 이제 KH-바텍이고요. 내장 힌지라는 거는 파인테크닉스라는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UTG의 새로운 기술 모멘텀이 생겼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UTG의 기술 진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정도까지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개선되는 흐름들인데요. 지금 폴더블 폰도 그렇고 UTG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요율이 문제라는 겁니다. 수요율이 문제라는 거는요. 공급이 잘 안 돼서 스마트폰을 많이 못 파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달리다 보니까 폴더블 폰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UTG의 서플라이 체인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요. 독일 회사인 쇼트라는 유리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베어 글라스 원판 유리를 공급을 하고요. 이거를 한국의 도우 인시스라는 회사가 가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얇은 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으니까 똑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열 강화가 있고요. 화학적인 강화가 있어요. 근데 열 강화가 열로 인해서 강도를 높이는 건데요.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이런 얇은 유리, 특히나 IT용 유리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싸고 성능은 좋긴 한데요. 너무 얇다 보니까 변형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IT 제품에서는 좀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용 유리라든지 건축용 유리 같은 데서 열 강화를 많이 쓰는 편이고요. IT 쪽에서는 화학적인 강화를 많이 씁니다. 화학 케미칼을 통해서 이제 유리의 강도를 높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도우 인시스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원판 유리를 붙여서 삼성전자한테 납품을 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율이 낮아서요. 10개가 들어가면 양품이 뭐 한 4, 5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요. 일단은 유리 공급업체 코닝이라는 회사를 미국의 코닝이라는 회사 유리 원판 유리를 가져와서 원래 코닝이라는 회사는요. 고릴라 글라스라고 해서
굉장히 이 IT용 유리를 잘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폴더블 쪽은 쇼트한테 한 발 늦은 건데요.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코닝 유리를 가져와서 삼성이 베트남 자작 라인에서 베트남 자작 라인을 통해 내재화 라인이라고 그러죠. 내재화 라인을 통해서 화학적인 강화를 해서 박민성의 연phong 공단이나 타이용엔 공장에 내재화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것도 결국은 수율이 발목을 잡았거든요. 수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심지어 이 쇼트보다 수율이 훨씬 낮았어요. 10개 투입하면 두세 개도 안 나왔던 거죠, 양품이. 그런데 최근에 이 수율 문제를 해결했다고 따끈따끈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FTG라는 유리고요. 이게 기존의 UTG의 개선 버전인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물성의 유리인지는 아직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FTG는 펜을 쓰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왜냐면요, 강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도윈시스 같은 경우는 폴리우레탄으로 이런 것들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FTG 같은 경우는 일단 코닝의 유리를 쓰는데요. 기존에 수율을 깎아먹던 부분이 뭐냐면요, 커팅이에요. 커팅. 이렇게 큰 원판 유리를 있잖아요. 이렇게 자를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커터 같은 걸로 자르겠죠. 그러면 자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미세한 크랙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크랙들이. 이런 마이크로 크랙들이 있는데요. 이런 크랙들이 계속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오는 건데요. 이거를 마이크로 크랙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엣지 글라인더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가지고 막 문질러 가지고 싹 마이크로 크랙들 다 깎아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공 비용도 비싸고 물로 씻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수처리 비용도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는 어떤 해결을 했냐면요, 레이저 커팅이랑요, 핫바라는, 먹는 핫바가 아니잖아요. 용어는 똑같은데요. 뜨거운 기둥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열을 가해서요, 여기 쑥 지나갑니다. 쑥 지나가면요, 이게 실처럼 일어나요. 끝부분이. 이걸 가지고 면치를 했습니다. 면치라 그러거든요. 기존의 엣지 글라인더 이런 걸 이제 하는 것들 면치를 했어요. 이런 것들로 해결했는데요. 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자, 여기 깜빡깜빡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이 회사가 레이저 커팅이랑 핫바 요 인라인을 150대 정도 납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발주가 한 600억에서 한 7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기술은 말미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면치 외에도 어떤 기능이 또 있냐면요, 헤이즈 처리라는 게 있어요. 헤이즈 처리라는 게 있는데요, 기존의 펜 쓰기에 좀 더 적합한 약간 딱딱한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담당하는 회사가 인탑스입니다. 인탑스는 플라스틱 사출 업체로 유명했는데요. 이런 쪽으로 신규 사업을 해서 앞으로 향후 이제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더블 폰에서 주목할 만한 또 기술이 한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돼요. 일단은 폴리스 구조와 블랙 PDA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여기에 OLED가 있겠죠. 이게 있는데요, 이 하판에 TFT가 들어가잖아요. TFT는 금속 재질들로 많이 코팅이 돼 있어요. 코팅이 돼 있다 보니까 야외에 나가거나 밝은 LED 빛 밑에서 있으면 이게 반사가 돼서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위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평광 필름을 하나 붙여요. 이게 이제 기존의 방식인데요. 근데 평광 필름이 아무래도 약간 투과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디스플레이 성능을 깎아먹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폴을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발광층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픽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 픽셀 하나를 가져오면 픽셀이 하나 있고 여기 서브 픽셀이 3개가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RGB죠.
레드, 그린, 블루인데요. 여기를 바깥쪽을 이렇게 블랙 PDL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반짝거리는 거를 막아줄 수 있어요. 요거를 덕산 네오룩스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펜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펜 인식을 하기 위한 디지타이저가 들어가는데요. 요거를 인터플렉스가 합니다. 기존의 노트에 넣는 것보다는 이게 접해야 되니까 좀 소재가 아무래도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약간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은 2차전지 장비 업체입니다. 극판 공정, 그리고 조립 공정, 뭐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생산해서 턴키 수주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셀 업체가 주문을 하면 인라인을 공장을 통으로 만들어서 한 번에 쓸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고요. 이 회사는 최근에 2차전지 쪽으로 용인에 대규모 캐파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했고요. 이게 이제 올해부터 매출이 크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조립 공정이 한 5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활성화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활성화 공정. 이거는 이제 셀을 다 만들고 나서 충방전을 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게 한 40% 정도 되고요. 팩 공정이 한 5% 정도 됩니다. 뭐 이런 회사예요. 근데 원래 2차전지 쪽도 좋았어요. 삼성 SDI가 제일 비중이 크고요. 매출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런 순으로 많이 납품하는 건데요. 최근에 삼성 SDI가 또 대규모 설비 투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수혜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도 올해 많이 나옵니다. 해외 쪽. 특히 중국 쪽. 기존에는 한 2.8% 매출 비중밖에 안 돼요. 20년 기준으로. 그런데 올해는 2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다 폴더블 장비가 붙은 거예요. 폴더블 장비가 붙었고요. 이게 레이저 커팅이랑 면치. 필링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회사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시총이 5천억이 안 되거든요. 2차전지 장비업체 중에서는 밸류 메리트가 있는데 폴더블 쪽이 붙어줬고 이게 1차 발주만 600억 이상 나온다는 거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만족스러우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